만약에 신혼부부고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은 배우자하고 공동명의 하시면은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똑같지만 나중에 양도세 줄이실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매각할 때 양도가가 12억 이하다 그러면은 주택이 다른 게 없다면 다 비과세로 양도세는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내 집 마련했을 때는 세금은 그냥 공동명의 정도 기억하시면은 어지간하면 거의 다 해결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저 부동산 세금 절세 관련된 컨텐츠로 활동하고 있는 제네시스 박입니다. 세금만 놓고 보면 상속세가 적게 나올 수는 있어요. 증여세가 좀 더 많고, 왜냐면 상속에서 그래도 공제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세금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녀가 그거를 받아서 내가 이제 뭔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미리미리 증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부모님 입장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고생해서 벌었는데 그냥 다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증여하고 상속은 양도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샀다. 얘가 30억이 됐다. 그러면은 양도차익 20억이 돼서 양도세가 얼마가 나오냐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이거 양도세를 내고 30억짜리를 팔면 이제 현금 한 20억 정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거를 증여나 상속으로 가잖아요. 상속으로 가면은 뭐 이제 자녀 수에 따라 좀 다른데 뭐 상속세가 한 5에서 6억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증여세로 가면 30억짜리 넘겼을 때 한 10억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내가 30억짜리가 있어요. 팔아서 내가 쓰는 방법이 있고 자녀한테 증여나 상속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세금도 세금이지만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를 봐야 되겠죠. 어떤 거 하실래요? 이걸 양도세 내고 팔면 한 20억에서 21억 정도 남아요. 세금 내고 나면. 대신 내가 다 쓰는 거죠. 아니면 증여하면 나는 한 푼도 가져가는 거고 자녀가 세금 내고 가져가는 거예요. 상속도 마찬가지고. 내가 팔았어요. 한 21억 정도 들어와요. 자녀한테 만약에 현금 증여하잖아요. 절반 가까이 세금 나갈 수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네. 10년 동안 합산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이 다가 아니에요. 결혼하고 애가 생기면 또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왜냐면 그냥 내가 써서 세금 내고 그냥 내가 다 써야지 이렇게 되는데 결론이 뭐냐면 양도 상속 증여는 같이 봐야 돼요.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확실한 건 뭐냐면 역대 어느 정부로 보더라도 규제를 많이 해서 집값이 잡힌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왜냐면 계속해서 물이 끓고 있는데 뚜껑으로 지금 덮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1년에 매년 서울에 새 집이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요? 5만 가구. 그러니까 곱하기 인구에다가 0.5% 곱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26년부터는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이. 매년 없어요. 매년. 그럼 그게 첫 번째 해에는 5만이 부족하겠죠? 두 번째가 되면 누적되니까 10만이 부족하겠죠? 3년 차가 되면 15만이 부족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값이? 대출 규제에 들어가고 보유세 오른다고 해서 이게 잘 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됐다면 문재인 정부 때 잡혔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학습 효과가 또 생겼거든요.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규제로 좀 묶어두고 중장기적으로는 빨리 공급을 해서 이게 좀 타이밍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공급이라는 게 이게 말이 그렇지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할 수 있는 길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는 재개발을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내 집 마련 한다면 저는 그냥 아파트 하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취득세가 이제 9억이 넘으니까 3.3이 나와요. 그래서 3,300만 원. 그렇게 나오고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1년에 한 돈 100 정도 나오려나? 왜냐면 이제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만 나올 거예요. 종부세는 안 나오고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내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양도세는 내가 얼마나 양도차익이 낮냐 그거에 따라 다른데 양도차익이 1억 정도 나면 세금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3억 정도 나면은 거의 한 1억 정도, 5억 정도 나면은 1억 6천, 1억 7천, 그리고 한 10억 정도 되면은 한 3억 정도 그렇게 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비과세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라는 게 내가 처음에 취득했을 때 세금을 한번 내고 가지고 있을 때 또 한번 내고 마지막에 팔 때 내요. 그러면 내가 7, 8억대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가 뭐 한 1.5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예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리고 재산세는 훨씬 더 줄겠죠. 100만 원도 조금 더 약간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취득세 얼마 내고 그리고 재산세도 그렇게 100만 원 이하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양도세는 이제 양도 차익으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1주택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10억 이하라면은 세금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내가 만약에 신혼부부고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은 배우자하고 공동명의 하시면은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똑같지만 나중에 양도세 줄이실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매각할 때 양도가가 12억이 넘지 않는다. 12억 이하다 그러면은 주택이 다른 게 없다면 다 비과세로 양도세는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내 집 마련했을 때는 세금은 그냥 공동명의 정도 기억하시면은 어지간하면 거의 다 해결돼요. 그런데 공동명의로 했다는 거는 자금 출처가 좀 명확해야 되겠죠. 뭐 10억짜리 샀는데 5대 5다 그러면 각각 5억씩 해야 되고 대출을 받으면은 대출 남은 거에 대해서 또 이제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집을 한번 사면 거기서 다 평생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좀 갈아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사회 초년생이면 아반떼만 있어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반떼 평생 타는 거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간단 말이에요. 집도 약간 비슷해요. 이제 중간에 갈아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점점 세금이 난이도가 올라가요. 뭐 금액이라든가 비중,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팔 때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 차익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가가 10억이죠. 양도세는 무조건 다 실거래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취득가가 7억이다. 그러면 10억 양도가에서 7억 취득가를 빼요. 그럼 양도 차익이 3억이 나오죠. 그 양도 차익 3억에서 부동산 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빼는데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경비 처리를 좀 합니다.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양도 차익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있어요. 이제 좀 말이 어렵죠. 3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해칭을 해야 되니까 연 2%씩 최대 30% 15년 보유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추가적으로 좀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했을 때 양도 차익이 아까 3억이었는데 공제 금액 빼니까 2억 5천 나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2억 5천이 나오면은 이제 이 금액을 내가 공동명의잖아요. 그러면 절반으로 분산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분산돼 버리니까 각각 1억 2천, 1억 3천 정도만 내가 이렇게 세금 내면 되잖아요. 양도세가 훨씬 줄어버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율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율 정해져 있는 거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다음부터는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양도가가 아까 10억이라 그랬죠? 다른 주택이 없죠? 양도가 12억 이하잖아요. 그럼 비과세 금방 돼버려요. 세금 하나도 안 나와요. 증여는 우리 세법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어떤 형식이나 방식을 이렇게 정하지 않고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이든 그냥 상대방한테 어떤 무상으로 뭔가를 제공해서 재산 가치가 올라가면 그냥 증여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사회 통념상 예를 들어서 뭐 생활비 한 달에 50만 원인데 그걸 그냥 부모님 카드로 긁었다 이런 거는 증여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5천만 원 막 긁어요. 이건 누가 봐도 증여죠. 과하잖아요. 증여죠. 백수면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건 정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케이스마다 다 달라서 그냥 제 입장에서는 원칙대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회 통념상 네. 그래서 딱 본인이 생각해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문제 있는 거예요. 일단 세금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월세 100만 원이면 월세를 1년에 12개 받겠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계산이 빠릅니다. 이해되세요? 12개 월세를 받아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세금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소득이 높거나 월세가 높아요. 네. 2개 아니면 3개 나갑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이니까 1년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12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비 처리가 50%까지 됩니다. 그러면 1200에서 50% 빼면 600 남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6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15.4 곱해서 세금이 나오고요. 만약에 내가 600만 원 받았는데 내가 뭐 일을 안 해. 다른 소득이 없어. 그러면은 200만 원 다시 추가 공제가 돼서 400에 대해서 15.4를 곱해요. 그러면 대부분 뭐 직장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1200에서 절반 빼니까 600이잖아요. 곱하기 15.4 하면은 딱 98만 원 정도 나오나? 100만 원 딱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딱 하나 나가죠. 그럼 11개 남죠? 11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2천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근데 내가 직장 다니고 있다. 그러면 내 직장 연봉하고 이거 2천만 원 넘은 거랑 경비 빼고 합산이 돼요. 그러면 내가 연봉이 3천만 원도 되고 5천만 원도 되고 1억도 되고 다 다르잖아요. 소득률이. 거기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부담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딱 얼마라고 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소득자면은 아까 월세가 12개면은 한 2개, 3개 적당히 날리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2014년도에 내 집 마련을 했고 그때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 집이 오를지 내릴지는 정말 1도 생각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때 아이가 나서 그냥 이 아이랑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그때 제가 이제 3억 3,500짜리 집을 마련을 했었고요. 다행히 이제 그게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이제 발판이 돼서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은 내가 되는 여력 내에서는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너무 이거를 주식처럼 고점 저점 잡아서 내가 딱 한다고 생각은 하시면은 좀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집이라는 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수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팔고 싶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 여력되는 거에서 좋은 것. 그래야 남들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영끌은 금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집을 사 보면 특히 이제 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도 등기 권리증을 딱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화폐 금액으로 나타나 있는 것 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또 있으니까 한번 그런 재미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